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 특강의 주호일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15주차 우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총선으로 인한 보강 수업을 다음 주에 기말고사로 대체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아마 공식적인 제 영상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개강도 늦었고, 더군다나 한 번도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되게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 삼는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처음 만나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기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미 어떤 분들은 2학년 때, 또 지난 학기 이렇게 또 3학년 때 뵀던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나마 다소 낯설음과 다소 아쉬움들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4학년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뵐 수 있는 날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마 그 아쉬움의 마음이 또 다른 면으로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저희 아마 지금 강의 녹화를 제가 6월 21일 일요일 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업은 24일이죠. 제가 24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클래스를 통해서 아마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지난번 수업 시간에 개략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1시간 정도 어떤 시험의 어떤 형식을 빌어서 과제로 하는, 그러니까 오픈북을 통해서 과제 형태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진행은 할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될지 좀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닥을 잡긴 했습니다만, 제가 확정이 되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거나 또 뭐 여러분들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은 언제든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주차,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광고와 심리학 다음에 엣지 있는 광고 기획,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지금 PPT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준비는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광고 기획 쪽 그런 포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광고와 심리학, 저희 이번 PPT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XMCR 모델로 제가 마무리가 되는데, 아마 광고 홍보 캠페인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5개 광고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을 지금 미리 수업하고 계신 분들은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지금 처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5개 광고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근에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들을 중심으로 한 매체 환경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들이 좋은지를 제가 사실 모 학회에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PPT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광고와 심리학에 대한 부분, 광고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진행을 하고 시간적인 상황을 봐서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하게 될지, 아니면 만약에 조금 여의치 않게 되면 제가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겠네요. 저희가 마지막 보강주차에 영상 한 꼭지 정도 다시 녹화를 하던가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과제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유동적이고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고민해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부분들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바라고요. 하여튼 못지않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알아두고 가시면 바로 아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광고와 이제 미디어 쪽에서 미디어 파트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심리학에 대한 부분 일부를 진행하고 마쳤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부분까지는 조금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 이후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광고 심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영역도 넓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가 챕터상으로 끝낼 수 있는 뭐 한 주간의 수업으로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 특히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추억과 기억 얘기도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 광고가 기억에 남는 광고 얘기도 했었는데, 자, 기억에 남는 광고가 왜 필요하고, 또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억에 남는 광고를 만들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저희가 진행됐던 광고 캠페인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또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저희가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의 어떤 심리학적인 미션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래서 한번 요거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 자, 어떻게 보면 광고의 미션은 닫혀있는 소비자의 마음을, 인지적인 빗장을 이제 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미 다 MCA,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애드버타이징 다 소개해 드렸었죠. 저희가 광고의 입장에서 바로 이제 아버지격인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러니까 바로 상위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설득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했었죠. 저희는 공감과 공유를 통한, 결국에는 설득을 하기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광고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 여러분들과 다른 개념입니다만, 저희가 매체 이론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 한번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표현 미디어와 전달 미디어가 발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람도 곧 결국에는 미디어의 어떤 하나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이 곧,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표현 미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은 처음에는 구두와 문자가 일반적인 구두로, 언어로서 했던 것들이 이제 문자를 통해서도 역시 좀 더 나의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상징과 기호, 또 행동 같은 어떤 또 다른 그런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떤 전달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는 광고주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이런 사고들을 소비자들과 공감하고 공유를 통해서 결국은 나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들을 좀 더 구매하거나, 또 아니면 최소한 구매까지 아니더라도 좀 더 인지적으로 좀 더 좋은 어떤 호감이나, 또 아니면 좋은 태도를 갖게끔 이렇게 해주는 어떤 설득의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 설명해 드렸었죠. 저희가 인지적인 사다리, 커그니티브 맵,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레더,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각각의 우리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많은 영역마다, 그러니까 제품군에 따라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탑 오브 마인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대부분 다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광고가, 만약에 전혀 새롭게 시장에 런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제 소비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브랜드가 되겠죠. 그 브랜드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머릿속에 이제 인지를 시키고 이제 안착시키는, 포지셔닝까지 하는 이 역할들이 바로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넘버원 브랜드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해당되는 업종에서 영역에 그러니까 넘버원 브랜드로 이제 확실하게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기업들이 하고, 광고가 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크리에이티브 전략 얘기했었죠. 저희가 사실은 수주에 걸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전략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지만, 미디어 자체에 대한 이런 크리에이티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어찌되었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가지 유머라든가 패러디, 또 온정, 또 위협, 성적 소구, 또 증언이나 생활의 단면, 입증, 이런 식의 어떤 인지적인 설득 요소로서의 이성적인, 감성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지적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고요.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를, 그렇죠? 자기 브랜드를 기억해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설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굉장히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굉장히 접근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지난 시간에 또 했었고요. 물론 저희가 우리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몇 주 전에 했었습니다만 그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광고를 이제 지각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지난주가 요 정도까지 아마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일단 광고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자,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서 청각, 또 시각, 촉각, 미각, 후각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관여도에 따라서 이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일종의 선택적인 노출을 자, 하게 되죠. 그리고 자, 그렇게 선택적인 노출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기억 속에 저장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억한 다음에 인출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기억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할 때 끄집어내는 어떤 인출 과정도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에 자, 이렇게 자,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청각과 시각이 아마 여러분들 광고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보가 대부분 들리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 이 두 가지 형태로 사실은 정보들이 다 이루어져 있죠. 물론 향후에는 어떤 감각적으로 촉각이나 또 미각, 후각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 형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직까지는 자, 현존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자, 그런 미디어들은 대부분 청각과 시각 보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자, 청각과 시각 중심의 광고가 대부분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만 보여줘도 뭐 이런 거죠. 친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낯설고 뭐 어떻게 보면 표현이었습니다만 듣보잡이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자꾸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친숙해지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정보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대부분 광고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프로세스가 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그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출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익스포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광고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여타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자, 노출에 대한 부분은 자, 물리적인 자극이 감각기관, 아까 오감 얘기했었죠. 수용 범위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정보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과거에 지금처럼 뭐 소셜미디어나 또 아니면 뭐 온라인 어떤 네트워크 자체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80년대 제가 89년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지금처럼의 어떤 그런 온라인 시스템들이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그러니까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듣는 것들이 되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은 저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정보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어떤 감각적인 뭐 청각이든 시각이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지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적인 노출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선택적인, 그러니까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대부분 마케터는 소비자의 모든 접점에서 이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또 비용을 들여서 메시지도 만들지만 또 역시 매체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역시나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고자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회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보이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매체적인 어떤 그 뭐 플래닝의 과정에서 전략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소비자의 어떤 그런 불필요한 노출을 자, 피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는 또 다시 한 번 더 피해야 되는 거죠. 보게끔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뭐 미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 소비자의 자극 처리가 어떤 용량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거나 관심 밖의 자극은 대부분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이제 아까 얘기한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핑과 재핑 등을 통한 또 선택적인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모컨이 있다라는 게 사실 편리한 어떤 시청자 입장은 편리하긴 하지만 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특히 광고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광고를 자,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를, 그러니까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는 자, 소비자들은 자, 자신이 어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노출하게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관여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페이지 지나고 나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택적인 노출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선택적인 노출은 결국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한다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러프하게 우리가 하루에 몇 개 정도의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이때는 어떤 선택적인 노출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고자 하지 않는 어떤 정보들까지도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보게 노출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메시지에 대한 클러터 현상 얘기했었죠. 과거에 4대 매체 시절에도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플러스해서 자, 메시지 클러터 외에 자, 미디어 클러터까지 역시 자, 가세가 돼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자, 어떻게 보면 범람하고 있죠. 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의식적인 것들, 일종의 선택적인 노출이 가해지는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자, 무의식적으로 자, 뭐 언컨시어스 내지는 자, 우리가 썸리미널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자, 언컨시어스가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루에 평균 3,000개에서 5,000여 개의 그 메시지, 정보에 노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 빼고라도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뭐 다른 미디어 말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뭐 포털에 들어가시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 접하시게 되잖아요. 자, 그 정보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보실 수 있나요? 아마 그러신 분들 크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즉, 그때는 어때요?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노출을 당하죠. 내가 관심이 있고 하거나, 그렇죠? 저 같으면은 뭐 스포츠라든가 문화 부분, 자, 이런 특히 경제 부분에 관심이 많다면 그런 정보들은 제가 열심히 보게 되긴 하지만 그 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회피하게 되는 어떤 성향을 자, 보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관여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관여도는 뭐 굉장히 뭐 많이 들어보셨고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하겠죠. 근데 저희가 관여 또는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저희가 이론적인,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적인 기제로 이제 저희가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제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노출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오늘 이번은 자,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일단 관여도를 자, 우리가 뜻을 해석해 보면 일종의 이제 주의의 촉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목률을 높여준다고 할까? 그러니까 좀 어텐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촉진하는 방법이 바로 관여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정보가 지각되어 처리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주의 또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소비자들이 자, 정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전 어떤 수준의 어떤 뭐 내가 꼭 필요한 정보들 이건 꼭 봐야겠어. 이게 일종의 그걸 이제 관심 또는 관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 관여도의 어떤 그런 동기들이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정보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관여도 또는 관여는 자, 거기에 역시 주의와 동기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자, 어떤 정보에 있어서 자, 어떤 눈길을 끌 수 있는 어떤 촉진의 방법이 바로 관여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관여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관여도는 자, 특정 상황에서 자, 자극에 의해 자, 유발되어 자,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자, 개인적인 중요성입니다. 자, 관여도는 자, 단순하게 고가라서 뭐 아니면 뭐 전자제품이니까 다 높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저관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생필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에겐 되게 중요한 고관여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인적인 중요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라는 말 좀 기억해 두시고, 지각된 퍼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각되어져 있는 관심도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즉 관여도는 자,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도의 수준을 우리는 말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관여도는 자, 그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지속적인 관여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관여도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뭐 전자제품 얘기도 했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제가 개인적인 뭐 취향에 대한, 또 아니면 특히 뭐 우리가 화장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상적인 관여들이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제품들,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져가는 그런 관여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적인 관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인 건데, 특히 이제 우리가 타임세일 같은 거 할 때 있죠. 이제 한정 판매. 우리가 뭐 홈쇼핑이나 또 아니면 제가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 가시면 자, 타임 세일들 뭐 9시, 6시 뭐 이렇게 세일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관여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돼 있다가도 자, 뭐 타임 세일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다 그러면 갑자기 관여도가 훅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자, 관심을 갖게 하고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는 행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상황적인 관여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선물도 있고 계절도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평상시에 뭐 우리가 남성분들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여성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똑같은 화장품이지만 여성에게는 고관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남성들한테는 저관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저관여의 어떤 그 화장품들이 내가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거나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뭐 생일 선물을 할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관여도가 되게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정보 수집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자, 이게 뭐냐면 관여도를 높여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고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적인 관여도를 높여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 그러니까 모든 캠페인에 있어서 한 번쯤은 꼭 고민해보고 고려해봐야 될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의 대상도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범주.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되게 상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령대별로 자, 관여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브랜드에 대한 것들, 또는 심지어는 광고에 대한 관여도도 역시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미디어에 대한 관여도도. 이건 대부분 미디어 쪽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선호하는 매체들, 우리가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TV나 또 아니면 젊은 층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자, 거꾸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먼저 얘기해 드렸던 소비자가 과연 우리의 타겟들이 어떤 매체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동전의 양면같이 앞뒷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미디어에 대한 관여도 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자, 우리는 광고주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행동에 대한 관여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관여도의 대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에 대한 관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가격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아까 브랜드는 결국에는 좀 더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굉장히 브랜드를 많이 따지시잖아요. 최근에는 워낙에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자, 이런 것들이 대상들이 점점 관여도의 내가 주의와 동기가 필요한 어떤 대상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관여도는 자, 우리가 특정 상황에 있어서 자,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도의 수준을 얘기한다라고 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속적인 관여도 외에 자, 상황적인 관여도를 자, 광고를 통해서 많이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소비자들은 선택적인 노출에 관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기억 속에 잘 저장해 놓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광고 관여도와 관련되어 있는 자, 적용 샘플 광고 캠페인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상황적인 관여도를 좀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광고는 그러니까 일반 케이블과 방송 쪽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접했던 것들이 제가 웨이브로 제가 지상파를 시청하면서 그 전에 이제 프리플레이 정도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전 광고 본 컨텐츠 앞에 나오는 광고 형태를 제가 좀 통해서 보게 된 건데 일단은 광고주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겠죠. 배우 각도원 씨와 자, 이엘 씨가 자,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이제 진행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신한은행에 지금 대학교 학부 후배가 현재 홍보팀에 있어서 뭐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 놀랐던 게 되게 맨 처음에 저는 무슨 예고편을 광고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열심히 보다 보니까 자, 결국에는 뭐예요? 자, 재미가 있다 보니까 스킵을 많이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어떤 특히 VOD 서비스를 보는 어떤 광고들 앞에 그런 컨텐츠 앞에 붙는 광고들은 대부분 스킵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나게 되면 광고를 회피할 수 있게끔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5초 반에 5초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줄거리라든가 또 아니면 표현하는 어떤 그런 광고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자, 광고도 하나의 컨텐츠로서 아까 얘기했던 선택적인 노출을 할 수 있게끔 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신한은행 광고도 자, 영화의 어떤 그뭐 예고편과 같이 자, 패러디를 해갖고 끌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일단 모델 자체도 영화 배우들이지만 실제 내용도 굉장히 뭔가 취조실에서 자, 우리 뭐 거기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돈이 되게 소중하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가 소중하다는 얘기로 나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조금은 예, 뭐 뭐라고 할까요? 영화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가미하다 보니까 두 개의 광고를 제가 좀 이혜일 씨가 나오는 것과 각동원 씨가 나오는 걸 둘 다 봤습니다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사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않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광고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우리 아이돌 팬클럽들도 이제 잠재적인 우리 소비자들로서의, 자, 우리 20, 30대 우리 젊은 영 타겟들을 대상으로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여기서도, 자, 보시는 2030 세대의 어떤 그런 타겟팅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자, 이 2030 세대의 자, 매체 선호도가, 자, 매체에 대한 관여도가 자, 높은 매체가 뭘지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타의 어떤 사대 매체나 이런 매체들이 아니라 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 영상과 컨텐츠 활용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유튜브가 대세의 매체로서 일단 파악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어떤 그 모바일,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자, 일단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자, 젊은 층들을 영타겟들을 대상으로 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매체 관여도나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략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결국은 자,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자, 영화의 패러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영화적인 어떤 구조를 따라간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광고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접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자,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통해서 2030 세대인 자,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좀 더 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재정에 대한 어떤 내동 관리에 대한 어떤 관여도를 높여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광고 형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젊은 타겟들의 매체 선호도 및 자, 관여도가 높은 유튜브를 통한 영화적인 기법을 자, 활용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높여주는 형태로 자, 이렇게 자, 진행이 됐고요. 자, 이제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아까 지각 과정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지각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정보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주관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관여도도 자,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동일한 상품이라 하지만 관여도가 높으신 분이 있고 높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되게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태도, 편견을 구체화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 그 광고와 심리학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자를 준비하면서도 책 한 권 자체가 한 권을 사실은 뭐 한 학기를 해도 사실 많지 않은데 한 주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학습이라든가 태도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감정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 지금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질 텐데 아직 제가 좀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각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야기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여러분들이 그냥 깊이 있게 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학년들 대부분 다 4학년들이시니까 어떤 정보에 있어서 이제 자기의 신념과 태도 편견을 사실은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광고도 동일한 정보로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택성, 아까 우리 선택적 노출 얘기 많이 했었죠. 자, 관심 있는 자극만은 지각합니다. 그렇죠? 자, 지각의 과부하라는 게 있어요. 자, 주관성과 함께, 자,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뇌의 용량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 모든 정보를 우리는 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관심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약간 그냥 거의 뭐라고 할까요? 멍 때리게 하는 것처럼 특정한 정보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막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할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파고들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을 진짜 찾지도 못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찾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른 것들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 관심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처리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자극만을 지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선별적으로 감지하는 거죠. 자신의 가치 체계와 일치하는 자극을 더 빠르고, 죄송합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은 지각적인 방어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역행하는 정보들이나 그런 자극에 있어서는 또 방어를 하게 되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광고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선택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적으로 지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시성입니다. 자, 자극의 대부분은 장기간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아까 프로세스의 마지막 기억 얘기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선택적 노출도 시켜서 또 관여도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정보 특히 광고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머릿속에 제가 위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꼭 기억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시적인 어떤 그런 처리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처리나 어떤 기억에 대해 있어서 대부분은 일시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횟수를 늘리는 과정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보 처리 지각에 있어서 일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총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형태의 자극을 통일된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여 지각을 하죠. 우리가 우리 IMC 혹시 여러분들 이제 4학년이시니까 다 기억하시죠? 또 아니면 우리가 브랜딩 할 때도 광고뿐만 아니라 어떤 로고 타입이나 제품 디자인 등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브랜딩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광고는 일시적으로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사실 15초 안에 많은 것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없게 되는데 연동해서 연계해서 어떤 로고 타입이거나 또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들을 같이 이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주게 되면 통합적으로 우리가 그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기억 그런 지속성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인출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내가 어떤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한 페이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전반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후반으로 이제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제가 주제어를 던졌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뭐였냐면,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달해서, 요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아이폰이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니의 어떤 카메라 디카가 됐던, 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트로피카나, 제가 갑자기 우리, 모모랜드의 우리 모델만 기억이 나고, 제품명이, 브랜드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트로피카나나 이런 것들. 보시면 특성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마 각자 수업 시간에, 출석 미션 과제로 제출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아이폰은 이제 브랜드로서의 어떤 관여도가 되게 높은, 기억에 남는 그런 형태의, 그런, 상품이 될 것 같고요. 그쵸? 제품이 되고요. 우리가 소니의 어떤 디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지섭씨라고 하는 어떤 빅모델 전략을 써서, 그쵸? 이렇게 어떤, 그런 전략들로 더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광고가 됐겠고요. 트로피카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모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그 연령층을 넘어서시는 분들은 되게 좀 어떤 후크라고 하죠. 이게 어떤 춤이나 음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되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따라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춤과 특히 노래와 그러니까 음악,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춤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이 따라하기도 패러디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트로피카나가 자 음료도 브랜드로도 되게 중요했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겠지만 자 이렇게 모델과 함께 그 다음에 춤이 아마도 더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던 자 그런 기억에 남는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자 여러분들이 광고를 만들 때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비자의 그 머릿속에 우리의 브랜드를 자, 어떤 형식으로 기억해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브랜드로서 기억하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브랜드로 기억하기 전까지 아이폰은 굉장히 많은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라든가, 그쵸?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약간 차별화된 어떤 광고 전략들을,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썼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높여주면, 물론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제품력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적인 어떤 우위점도 분명히 있었긴 했겠습니다만, 물론 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또 걸출한, 자, 그런 CEO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자, 브랜드로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소니도 역시,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모델들이 바뀌시긴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서지서시를 썼을 때 가장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억했던 그런 어떤, 우리 브랜드로서, 자, 기억한다라는 것들은 모델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 춤. 그러니까 특히 생필품과 같이 저가적 상품들은 자, 이렇게 따라하기를 해주게끔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 어떤 자 기억에 남는 광고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우리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렸던 정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더 기억에 남겠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라면 제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가 좀 이따 후반부 영상에서 후반부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